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이인미 지도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핵 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참 네,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오늘은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량이 막대한 화력 발전 말고 또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듯이 위험천만한 핵 발전 그런 거 말고 네,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뭐 요새 제주 지역에도 여러 음, 집들 지붕에 보면 이 태양광 음, 태양광전 패널 이런 거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네. 태양광 발전은 얼마나 유익할까요? 우선 원료가 태양이니까 태양은 말 그대로 천연 자원이죠. 우리가 뭐 노력 안 해도 네. 태양 빛이 오니까. 그래서 재활용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 좋은 유익한 자원을 사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태양광 음, 전지판이 태풍이나 음, 홍수가 나면 음, 부서지거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도 음. 제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태양광 패널이 뭐 굉장히 크니까. 근데 그거의 재료는 주재료가 규소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그 모래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이렇게 바삭바삭한 흙 같은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딱 한 번만 쓰고 내버리는 플라스틱보다 여러 번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한번 보면요. 거기에 만일 태양광 패널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었다. 음, 그랬다면은 혹시 쓰나미가 와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있었을까? 음. 또 제대로 처리 못하겠다고 바다에 흘려보내겠다. 이런 결정을 과연 일본이 했을까? 태양광 패널은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사고에 비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 태양광 말고 또 어떤 음. 발전 방식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다 기술 개발 중이고요. 땅에 열기를 붙잡아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지열 발전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땅에서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그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천연가스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3년 전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초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다. 그런 뉴스 보도가 경기권에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어떤 발전소들은 환경에 0% 무해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래도 어쨌든 간 이런 발전소들은 석탄화력 발전소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적으니까 네. 이쪽으로 가는 게 좋죠. 음. 그리고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람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풍력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풍력 발전의 경우, 음, 제주에서도 저희 풍력 발전기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바람이 이제 갑자기 안 불거나 하면 이 음, 전력 생산이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영국에서 풍력 발전 퍼센트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땅에다가 설치를 하면 소음 커요. 그래서 보통 바다에 설치를 하는데 영국도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지난해였던가 대서양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평소보다. 음. 그래갖고 영국에서 깜짝 놀라서 다른 발전기를 돌리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영국은 풍력 발전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술을 더 많이 투여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거는 극복을 해나가야지 단점 때문에 못하겠다, 엎어버리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그 기제도 역시 단점을 극복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진전해 온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음,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근데 이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쓸 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제 좀 성찰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네. 78억 인류가 충분히 전기를 쓴다. 음,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나라별로 평균을 내는 게 좋은가? 또 우리가 개개인이 전기를 정말 필요한 데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쓰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지 되는데요. 네. 아주 가볍게 그냥 교회 이야기만 해볼게요. 우리 교회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새도록 박혀 있어요. 근데 꼭 그래야 할까?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네. 십자가가 안 보여서 교회 교인들이 못 온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낮에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전등을 있는 대로 다 켜거든요. 네. 뭐 반만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연광만으로 예배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비가 오거나 흐린 날도 아닌데 전등이 막 100개가 천정에 있다. 다 켜면 좋을까? 꼭 이렇게 밝아야 될까? 그냥 고민을 조금씩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뭐 이제 교회 건물에 창문이 많지 않고 뭐 크지 않으면 어둡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릴 때 좀 더 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혹시 뭐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 지금. 그러면 창문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창문을 좀 더 크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많이 만드는 방식. 그런 방식을 우리 기술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겠죠. 햇빛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그렇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그와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이 되기 전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상투적인 방안이 된다 이렇게 시청자들께서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개인에게 그걸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런 좀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기를 아껴 써야죠. 기술 개발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좀 아껴 쓰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은데요. 정말로 내가 필요한 때 전등을 켜는가? 정말로 필요한 때 내가 전자기기를 쓰는가?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 또 흐리지도 않은데 그냥 이런 거 있죠. 서쪽에서 해가 들어오면 너무 뜨거우니까 커튼을 치고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굳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다.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밥솥이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거 밥을 해놓고 막 24시간, 48시간, 어떤 분들은 70몇 시간 동안 보온을 그냥 해놓는 거를 약간 무심결에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행동들도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하죠. 그냥 생각을 조금 더 해본다. 네. 생각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좀 더 고민하게 되니까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요. 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 혼자 뭐 이렇게 한다 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서로 같이 노력하다가 보면 이게 전기를 또 아낄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사실은 대중적 합의가 좀 돼야 돼요. 전기를 아끼는 건 뭐 저 사람은 아끼는데 이 사람은 안 아끼고 그러면은 총량이 줄어들지 않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 가지 대안을 시험적인 대안인데 말씀을 드려보면 좀 조심스럽게 전기요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금 올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높지 않아요.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전기요금을 올렸다,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꼭 인과관계를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인간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뭔가 완전히 자율적이고 자발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네. 상황을 보면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할까? 그 전력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 조금씩 줄여요. 우리 근모으기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 잘했잖아요. 네. 필요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전기요금을 낮은 걸 좀 높이면서 우리가 전력 소모를 조금 덜 해보자, 제한해보자,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좀 공유하면 아주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또 뭐 이렇게 경제에 좀 민감한 사람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는 있겠어요? 아, 그럼요. 전기요금 올라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분들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민감한 사람들부터 전기를 절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기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전기요금이 올라가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절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전체로 생각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면 가능할 거고요. 네, 성경 이야기를 그냥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해보면,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성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걸 좀 대충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작을 길을 걸려서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해야 했는데 단 하루만 돌아다녀요. 무성의한 거죠. 근데도 그 무성의한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급하면 인간들은 해요. 심지어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회개의 동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힘을 좀 믿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말해도 소용이 없어. 안 들을 거야. 그게 아니라 설득하면 저 사람도 바뀔 거야. 이렇게 믿고 설득을 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같이 무성의하게 해도 회개가 일어나는데 설득하려는 의지와 또 간곡한 진심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 그러면은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맞습니다. 아주 우리 전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주 금요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이인미 지도위원이었습니다.